자,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 잘 기억하시려면 길 가실 때 여러분 뇌 속의 해마 쪽으로 혈류를 많이 보내세요. 길 잘 찾는 최고의 비법은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뭐다? 길 잘 찾는 건 얘는 되는데 걔는 안 되고,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 많은 교수 삼촌입니다. 지난번 인지심리학 첫 번째 영상에서 언어 능력이나 공간 지각 능력이 인구 전체에서 정규 분포를 이루면서 언어 능력의 개인차, 공간 지각 능력의 개인차가 생겨나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간 지각 능력, 특별히 길찾기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인지심리학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연구 성과를 소개해드리고, 뭐 그러다가 오늘도 결국은 기승전 영어 공부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요, 길눈 밝은 사람들은 한 번 갔던 길을 금방 기억하고 그 길을 다음에 또 가더라도 아주 쉽게 길을 잘 찾아갑니다. 반면에 길눈 어두운 저 같은 길치들은 한 번 갔던 길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도 계속 헤매고요. 그래서 한 10번 넘게 그 길을 가봐야지 간신히 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어떤 길을 한 번 갈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일어나면 길눈 밝은 사람인 거고, 반대로 그런 인지 과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길눈 어두운 사람, 길치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어떤 길을 찾아갈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되면요, 내 눈앞에 쫙 펼쳐지는 나의 관점, 나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경로가 있겠죠. 그거를 나를 중심으로 한 정보, 그래서 영어로는 에고센트릭 데이터라고 말합니다. 요즘 네이버 맵, 카카오 맵, 구글 맵 이런 지도 서비스를 들어가 보면 보통 우측 상단 메뉴에 거리 뷰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 거리의 풍경이 내 눈앞에 쫙 펼쳐지고, 그러면 이제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서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이런 거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에고센트릭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에고센트릭 데이터는요, 기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선 갈 때 풍경하고 올 때 풍경이 많이 다른 문제도 있고요. 또 똑같은 건물, 산, 나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생겼고, 그러니까 에고센트릭 데이터 위주로 길을 기억하려면 이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으려면 좀 더 객관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그거는 제3자 혹은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지도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이버 맵, 카카오 맵 딱 들어갔을 때 바로 첫 화면에 나오는 평면 지도, 그런 객관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그런 지도를 타인의 시각에서 본 지도라는 의미로 영어로 엘로센트릭 맵이라 말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탐색, 조사에 필요한 지도다라는 의미로 서베이 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인지심리학자들이 2000년대 초반에 fMRI, 이게 뭐냐면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인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뇌 사진을 계속 찰칵찰칵 찍는 겁니다. 이 fMRI 연구를 하면서 피험자한테 에고센트릭 데이터를 처리하게끔 유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피험자한테 당신의 바로 앞에 파랑색 원이 있습니다. 당신의 오른쪽에는 노란색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사각형이 노란색 원의 오른쪽에 있다면 노란색 사각형은 당신의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피험자를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질문하는 거니까 이건 피험자 관점의 에고센트릭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조건인데요. 이때 피험자 뇌에 두정엽에서 혈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면서 활발한 활동이 감지됩니다. 반면에요, 피험자한테 객관적 관점의 엘로센트릭 데이터를 주는데, 이건 당신이라는 말 다 빼버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파랑색 삼각형 오른쪽에 초록색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 사각형 아래에 노란색 삼각형이 있고, 이 노란색 삼각형 왼쪽에 빨강색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랑색 삼각형이 빨강색 원의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도형의 배치도를 막 그리고 계실 텐데요. 바로 그때 여러분 뇌 속에 해마라는 조직에 혈류가 증가하면서 왕성한 활동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심리학자들이 확인했습니다. 신기하죠? 일단 한 가지 알게 된 거, 공간지각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에고센트릭 데이터는 뇌의 두정엽을 많이 사용하고,
객관적인 정보, 알로센트릭 데이터는 뇌의 해마를 많이 쓴다.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바로 이어가는 연구에서 써먹을 거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합니다. 영국 요크 대학교 심리학과의 하틀리 교수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연구할 때 동료들과 공저한 논문인데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해본 피험자에게 가상현실 안경을 씌우고 fMRI 기계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피험자는 fMRI 기계의 통 안에 누워서 오른손으로 조이스틱 같은 걸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가상도시를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길을 익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하틀리 교수 논문에 인쇄된 실험 예시인데요. 이 사진과 같은 가상도시를 조이스틱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고 실험하는 분이 어디 찾아가라 그러면 거기 막 찾아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fMRI 기계가 뇌사진을 실시간으로 계속 찍겠죠. 근사하죠. 인지심리학이 참 근사한 학문입니다. 인지심리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요, 심리학 그거 문과 학문 아니야? 그런데 쟤는 왜 의사도 아니면서 맨날 뇌사진 분석하고 있지? 이러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언어학, 심리학 이런 쪽으로 박사까지 공부하려면 뇌과학, 통계학, 코딩 이런 거를 세부 전공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튼 상당한 깊이로 공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fMRI 기계 속에서 가상도시 막 돌아다니는 실험을 통해 하틀리 교수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사실은 논문을 읽어보시면 연구 결과 자체가 엄청 복잡하긴 한데요, 그냥 딱 오늘 영상 목적에 맞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처음 가는 길을 막 돌아다니면 뇌의 두정엽과 해마 영역이 막 활성화되면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정엽은 나를 중심으로 한 에고센트릭 공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요. 해마는 객관적인 지도, 알로센트릭 서베이 맵을 처리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가는 길을 막 돌아다닐 때 내 눈앞에 쫙 펼쳐지는 나를 중심으로 한 에고센트릭 데이터를 종합해서 해마가 알로센트릭 서베이 맵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두정엽에서 처리되는 에고센트릭 데이터는 길눈이 밝건 어둡건 뭐 대충 비슷할 것 같은데 문제는 해마입니다. 아마도 길눈 밝은 사람은 처음 가는 길을 돌아다닐 때 두정엽에서 넘어온 나 중심의 데이터를 해마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정교한 형태의 서베이 맵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반면에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 저 같은 길치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두정엽에서 넘어오는 나 중심의 공간 데이터를 해마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거라는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정엽에서 처리된 나 중심의 공간 정보를 몇 점짜리 서베이 맵으로 만드는지가 또 정규분포,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인구의 한 66% 정도 많은 사람들이 해마에서 뭐 한 70점짜리 서베이 맵을 만든다고 하면 이 정규 분포의 오른쪽 끝단에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98점, 99점짜리 정교한 서베이 맵을 해마에서 만들 테고 또 정규 분포의 왼쪽 끝단에 있는 정말 심각한 길치들, 저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간 길에 대해서는 10점, 20점짜리 상당히 부실한 서베이 맵을 만들고 그나마 한 10번쯤 가게 되면 간신히 70점짜리 서베이 맵을 만들고 뭐 그런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정규 분포 이론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길 못 찾는 거 원인은 해마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길치가 길눈 밝은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길을 딱 한 번만 가면 다 기억하고 다음에 또 갈 때도 금방 길을 잘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길눈 밝은 사람들은 그냥 돼요. 그거 안 되세요? 그게 왜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길 잘 못 찾는 길치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길 잘 찾는 최고의 비법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 잘 기억하시려면 길 가실 때 여러분 뇌 속의 해마 쪽으로 혈류를 많이 보내세요. 지금 뇌의 두정엽에서 처리된 공간 정보 들어오고 있죠? 그걸 해마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베이 맵으로 변환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몸속에 신선한 피를 해마 쪽으로 많이 보내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뭐다? 길 잘 찾는 건 얘는 되는데 걔는 안 되고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인지 기능에서 해마가 담당하는 역할이 사실 다양합니다. 이게 단순히 길 찾기 잘하는 데만 쓰고 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메모리, 기억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해마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이나 사고 등으로 해마가 손상이 되면 심각한 기억력 장애를 겪게 되고요. 모국어 혹은 외국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해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언어학이라는 과목을 대학에서 여러 해 강의했는데요. 신경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 습득을 연구할 때 모국어 습득 혹은 외국어 학습에서 해마의 역할을 알아내기 위해 근사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영상을 좀 만들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게 개인 차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개인의 타고난 역량 때문이라면 그러면 길치는 영원히 길치이고 영어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영어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 찾는 능력이건 외국어 학습 능력이건 간에 본인이 정규 분포의 어느 지점에 딱 있을 텐데 편의상 중간 혹은 중간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고 치죠. 그 위치에서 잘 짜여진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반복 훈련을 잘 해주면 길 찾는 능력 좋아지고요. 외국어 실력 좋아집니다. 진짜로 좋아집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다른 중요한 연구로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최근에 나온 기가 막힌 연구가 있는데, 원래 비디오 게임 안 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상공간 트랙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컴퓨터 게임을 반복적으로 하게 했을 때 해마에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 길치도 탈피할 수 있고요. 영어도 어느 정도까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규 분포의 왼쪽 30%에 드는 길치였던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중간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훈련을 통해서 대동여 지도 만드신 김정호 조상님 같은 엄청난 역대급 길눈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능력이 중간 또는 중간 이하인 사람이 외국어로 영어 공부를 할 때는요, 막 머리 싸매고 문법 공부하고 빡 터지게 단어 외우고 스피킹, 리스닝, 죽어라 훈련하고 그렇게 해도 영어 실력이 잘 안 느는데요. 그런데 원래부터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냥 원어민들하고 조금 어울려서 한 1년 지내면 영어를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게 뭐냐 하면, 나를 봐라,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빡 터지게 단어 외우고 독해지문 해석하고 스피킹, 리스닝 반복 훈련하느라 개고생하지 말고 그냥 원어민들하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해라, 내가 산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요, 걔는 되는데 얘는 안 되고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한테 매월 10만 원씩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진짜 영어, 쓰는 영어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길찾기, 영어, 수학, 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 전부 다 개인차가 심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소수 혹은 성공했다고 과장해서 뻥치는 사람들의 상술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교수삼촌 채널에 올리는 영상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현재 영어, 언어학, 영시, 심리학 이런 주제로 제가 정성을 다해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시작한 지 이제 막 5개월 넘겼고 아직은 영상 올리면 조회수 500 넘기는 것도 사실 힘겨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2024년 1월 현재 2400분에 이르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계속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지식, 지혜를 드리는 지식,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재미있고 나름 감동을 드리는 영상으로 올 한 해를 채워보겠습니다. 인지심리학 영상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고요. 일단 다음번 영상은 잠시 중단했던 영어 발음 원포인트 레슨으로 이번에는 영어에서 최고로 중요한 음운 규칙을 하나 알려드리는 비법 영상으로 꾸며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시청자님들도 구독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전문가들이 그러시던데 댓글과 좋아요가 많으면 알고리즘이 영상 노출을 여기저기 많이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 많은 교수 삼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